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장형이라고 하고요. 행정사 실무법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아셨던 분들도 있었을 텐데, 제가 올해는 여러분들 다들 느끼셨을 것이고, 작년에 공부했던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행정사 실무법 문제가 총 올해 12회 문제였죠. 12회인데 행정심판법, 행심법, 행정심판법, 비송법, 그 다음에 행정사법, 이렇게 해서 이게 두 문제 나왔죠? 두 문제 나왔어요. 올해 2차 시험에 이제 20점짜리가 곱하기 두 문제, 두 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20점짜리 두 개 문제가 나왔고, 요거는 이제 20점짜리 하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40점, 이게 40점, 여기 이제 20점. 그래서 100점 만점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100점 만점이 됐는데, 문제는 요거와 다른 게 뭐냐면, 20점짜리 두 문제는 사례로 나온 거고요. 사례로. 그 다음에 요 나머지 부분은, 이 나머지 부분은 단문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오냐면, 5회 때부터 이렇게 딱 틀이 잡혔어요. 5회 때부터 5회 때부터 지금까지 12회까지 딱 이런 형태로 나와요. 시험 문제가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거 어쨌든 오늘 또 오리엔테이션도 겸하는 거니까 이게 같이 말을 하는 게 낫겠어요. 수업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진도를 좀 뺄게요. 그러면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2차 시험이라는 게, 2차 시험을 여기다가 적어야 되겠다. 2차 시험을 여러분들 1차 시험부터 볼게요. 이왕 본 김에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게 동차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럼 1차 시험은 여러분들 뭐죠? 민법을 보죠? 예, 민법 보고, 그 다음에 행정법, 그 다음에 행정학이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100점 만점이죠, 이것도. 60점 이상이면 합격.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이, 2차가 시험이 첫 과목이 첫 교시가 민법, 그 다음에 행정 절차론, 그 다음에 사무관리론, 그 다음에 행정사 실무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 행정사 실무법이 이제 제가 담당하는 것이고, 요게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파트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60점 이상 객관식 합격, 이거는 이제 상대평가, 주관식 논술이죠. 근데 여기 요거하고 민법하고 행정절차론, 행정사 실무법은 사례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사례 문제가 사무관리로는 사례 문제는 없고 단순 암기 그냥 무조건 외워버리는 거. 그래서 초심자들한테는 팁을 드릴 거예요. 법학을 아무래도 법적들이 많단 말이에요. 1차 민법, 행정법, 여기 민법, 행정절차론, 행정사 실무법 다 법이에요. 법이 아닌 과목이
법이 아닌 과목이 이거예요, 이거. 행정학하고 사무관리론이에요. 나머지는 다 법이에요, 법. 그래서 법학을 전공했거나 법학을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다른 자격사 시험에 한테는 다른 과목이 법 과목이니까 유리하지만 그런 거 전혀 문외하신 분들은 어렵단 말이지. 이렇게 이런 법률 과목들이. 그죠? 그런데 시험은요, 우리 행정사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자격사 시험, 2차 시험 있는 시험 과목은 1차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통과 의뢰고 2차에서 붙어야 붙는 것이고 안 되면 다 1차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몸이 조금 안 좋아. 그래가지고 잠깐 이렇게 기침이 좀 나오거든요. 온라인 들으신 분들 조금, 그래서, 근데 장점이 있어요. 비법학과. 법하고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고, 처음 하신 분한테 유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 이거는요, 제가 조금 과하게, 농담 형식으로 말하면, 지나가는 중학생들한테 시켜도 하는 과목이에요. 지나가는 중학생한테 용돈 많이 줄게. 요거 애워. 여기까지 애워. 그러면 어디까지 애우면 용돈 줄게 하면은 이거 한다니까? 조금 제가 좀 과하게 얘기하면 그 정도.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법학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고 이건 그냥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사회 과목 있잖아. 사회 과목. 도덕. 사회 도덕. 그죠? 뭐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쉽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고득점을 받으면 돼. 어차피 상대편과 합쳐가지고 점수를 자른단 말이에요. 등수로 250명 정도까지가 250명까지고요. 일반 행정사 기준으로 240명 되겠네요. 만이면 235에서 240명까지가 붙는단 말이에요. 1등부터 쭉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100점 똑같아요. 400점 만점이에요. 평균 지금 올라가니까 60점 이상이 돼야 붙더라고요, 이제. 보통 2차 시험은 보통 시험은 60점 아래예요, 커트라인이. 근데 행정사 시험은 경쟁이 좀 심해지고 수준이 좀 올라갔는지 60점 이상이 돼야 붙어, 이제는. 그러면은 점수를 어디서 전략을 잘 써야 되는 거야. 똑같은 100점 만점이란 말이야. 시간도 똑같이 주어지고. 그러면 나는 어디다가 점수를 넉넉하게 받을 것인지, 어떤 거는 방어만 할 것인지. 기본은 뭐예요? 2차는 40점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40점 이상이 돼야 꽈락이 아니야. 이 중에 세 과목을 다 잘 세 과목을 다 잘 봤는데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 과목을 잘 잡아야 돼요. 어떤 걸 잘. 그러면 다른 거는 40점만 일단 명과락만 하자. 대신에 다른 과목은 80점을 맞아야 되잖아. 60점이 커트라인이라고 한다면. 그죠? 60점이 예를 들어서 커트라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는 40점 맞고 하나는 80점 맞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60점 이상이 합격이잖아. 그죠? 마찬가지. 그래서 이거 예를 들어서 1차도 마찬가지예요. 40점 이상이 이하면 꽈락. 60점 평균 60점 이상이 합격. 그러면 전략 과목을 짜잖아요. 내가 자신 있는 과목은 점수를 높이고 자신 없는 거는 좀 기본 점수만 깔고 한 50점을 맞고 다른 거는 60점 이상 70점 받고 그러면 되잖아. 그런 형식으로 여기도 그렇게 전략을 짜야 되는데 저거는 간단해.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해봤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객관식 시험 많이 해봤으니까 이건 편해. 1차는. 근데 2차가 문제라는 거지. 2차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법학과 분들이 이제 고득점 과목으로 잡아요. 왜? 진짜 과하게 지나치게 지나가는 중학생도 할 수 있는 과목이니까.
여기서 점수를. 근데 반대로 좀 법을 좀 아는 분들은 어려워해, 이거를. 오히려 거꾸로. 만만해. 그러니까 그거는 어려서 어려운 게 아니라 만만히 봐서 그런 거야. 만만히 너무 쉽게 보다 보니까 공부를 좀 소홀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서 낭패를 봐. 좀 공부 좀 했던 분들이. 오히려 나는 무식해. 나는 몰라. 나는 그냥 무조건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초짜니까. 이런 분들은 여기서 점수를 딴다니까? 점수를 넘겨버려요. 그리고 좀 약간 이제 건망을 떠는 거지. 내가 좀 뭘 좀 아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걸 등한히해. 점수가 떨어져. 그래. 웃기죠? 근데 점수는 똑같아. 똑같은 비중, 100점 만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12회 시험도 역시 사무 관련이 문제 됐어요. 사무 관련이 기본서에 없는 내용이 나왔다는 거야. 교과서에 없는 내용. 근데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라. 그리고 이거는 휘발성이 강해. 여러분도 사회 과목 공부하다가 하루 시험 끝나면 다 잊어먹잖아. 그죠? 시험을 사회 전날 막 열심히 해서 다 시험 봤어. 그 다음날 까먹잖아요. 딱 그런 과목이야, 이게. 휘발성이 엄청 강해서 그날까지, 보는 날까지도 계속 봐야 돼요. 그리고 너무 뻔해. 도덕, 윤리,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공부했을 때 뻔한 내용이잖아. 근데 문제가 나오잖아. 뻔한 내용인데도 누구나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객관식 문제로 풀라고 나오잖아. 옛날에 여러분들 사회, 도덕 이런 거. 그렇잖아요. 다 그런 거야. 뻔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뻔한 내용이니까 뭘 쓸 줄 모르겠는 거야. 예, 그래서 근데 나머지 과목은 틀이 정해져 있어요. 논리가 있어요, 논리가. 뭐라고요? 논리가 있다고. 논리에 따라서 답을 쓰셔야 돼. 정리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 그렇죠? 여러분들 그건 배우셨잖아? 서론, 본론, 결론. 그러면 서론에 뭘 써야 되겠고, 본론은 뭐가 들어있고, 결론은 이렇게 맺는다라는 논리적으로 쓰셔야 된다는 것이. 논리 과목이에요. 법률은 다 논리 과목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어.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는 나머지 세 과목은 논리가 있다. 요거는 논리가 없다. 그냥 단순 암기다. 단순 암기는 누구한테 유리하느냐? 모르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거지. 아무것도 백지 상태의 사람이 오히려 더 유리한 거지. 뭘 좀 알면 이게 충돌되니까.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들 초심자들은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법률 과목을 공부하셨던 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이거는 애워야 거 합시다. 그러니까 마음에 비우고 이거를 하시라고. 그러면 이 과목도 커버되고 이 과목은 더 잘 봐. 그런 분들은 이거 과목 더 잘 봐요. 그렇게 마음을 비우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나는 무식한 사람이다. 이렇게 마음을 나는 좀 겸손하게 생각하신 분들은 마음을 이거 잘 본다니까? 내가 좀 뭘 좀 안다라고 좀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과목. 그러면 아까 연관성의 행정법이 어디라고 연결돼요? 이렇게 연결돼요. 이렇게 연결돼요. 행정법이. 그래서 1차 과목의 행정법을 제대로 공부하시면 이게 기초적인 거 물론 찍는 시험이지만 여기 있는 내용들이 율로 가고 일부가 율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게 여기로 많이 와요. 여기로 많이 와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행정법에서 나온 게 이거면 행정법에서 나온 게 행정 절차론인데 맞아요. 이거 거의 100%가 이거 다 똑같이 겹쳐요. 이 과목하고 이 과목은 거의 100%가 겹쳐요. 그러면 이 과목하고 이거 겹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 일부 겹쳐요. 일부. 그게 행정사실무법 중에 행정심판법하고 이제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가요.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거의 사실상 100%로 간다고 친다 하면 그죠? 그러면 이렇게 온 것은 몇 프로느냐? 50%? 40% 정도? 40%밖에 안 와요. 나머지 60%는 여기서 공부를 하시는 거야. 40%도 많은 것 같아. 이것도 많은 것 같아. 20% 정도밖에 안 와요. 20% 정도밖에. 그 나머지 80%는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행정사 실무법 과목에서. 그리고 나머지 두 과목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행정법하고 또. 이렇게. 이해되셨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고 민법은 뭐 그대로 가죠. 그대로. 100%. 100%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행정학은 어디로 가느냐? 없어, 거기는. 행정학은 어디로 가느냐? 아, 여기로 일부 가요. 여기로 일부 좀 갈 거예요. 행정학은 행정절차론에 일부 조금 편입이 돼요. 됐죠? 그러면 행정사 실무법에, 행정사 실무법에 갈까? 뭐, 가더라도 한 1%?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고, 행정학의 일부 내용이 여기 조금 이제 가요. 됐죠? 이렇게 하면 정리됐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연결점을.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제가 작년 시험을 기준으로 2024년 12회 시험을 기준으로 제가 이제 1순환부터 1순환 지금 예비순환이죠. 지금 현재 예비순환이에요. 예비순환. 앞으로 이제 제 예정을 쓸 거예요. 예비순환이 이제 2회를 하죠. 2회를 해요. 2회를 하고, 이게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본순환이 들어갈 거예요. 1순환. 1순환이 11월부터 12월까지 2달간 해서 9회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가 2순환이 1월부터 3월까지 해서 7회, 여기는 7회로, 원래 8회였는데, 여기 당겼어요. 여기 보고 여기 좀 줄이고, 올해부터. 그 다음에 이제 3순환이 이제 뭐냐면, 이때까지는, 이건 이제 기본 강의죠. 이제 기본 강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핵심이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목차 정리하고, 이제 단문, 이렇게 해요. 3순환론, 이것도 그러면 이제 4월, 5월, 6월, 3달간 진행될 거고요. 횟수도 좀 많겠죠. 이게 끝나면 이제 4순환이 이제 실전 모의고사, 진도별 모의고사, 그 다음에 이제 5순환이 실전 모의고사, 그 다음에 시험 끝나는 거예요. 이게 1년 과정이에요. 이게 1년 커리큘럼인데, 여러분들 오늘 이제 2회 중에 이제 오늘 첫 시간이고요. 2회 중에 이제 첫 시간인데, 제가 기본서 강의를 할 거는, 이때 기본서 강의를 하잖아요, 제가. 이때 기본서 할 때, 이때 이제 꼼꼼하게 할 거예요. 요때 이제 꼼꼼하게 9회고, 요때 어느 정도 이제 체계를 잡으셔야 돼. 제가 할 때. 요때 좀 잡으셔야 되고. 잡으신 상태에서, 요때, 그러니까 이거는 2회 위주로 하셔야 돼, 2회. 2회를 하셔야 돼. 선 2회, 후 암기예요. 법률 과목은 그래요. 선 2회, 후 암기. 근데 이거는, 사무관리는, 이건 그냥 암기야. 이런 것들은 그냥. 근데 이제, 물론, 이해와, 암기와 이해를 동시에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내가 해보니까 행정사 실무법은 이해가 안 되면 암기가 안 되더라고. 과목 특성 자체가 그래요. 과목 특성 자체가 이해를 해야 암기가 돼. 물론,
암기부터 해놓고 하면은 이게 이해가 더 빠른 경우도 있는데 그거보다 그 비중보다는 이해를 해야 암기가 되는 비중이 더 커요. 훨씬 커. 그래서 이거는 이해 위주로 할 거예요. 이때는 이해 위주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때는 뭐예요? 이때부터 이제 암기가 들어갈 거예요. 이제 암기가 이때부터 이제 쭉 암기하셔야 되는 거야. 됐죠? 이해가 여기 되고 난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된 다음부터는 여기는 이해와 암기가 동시에 들어가셔야 돼. 계속. 그래야 나중에 시험에 합격을 해요. 동차로. 지금부터 시작하면. 지금부터 하면. 근데 이때 이해를 안 하시고 뭐 이때도 안 하시고 이때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때부터 제 강의를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 과정은 생략하고 불안해 사실. 근데 그때도 늦진 않아요. 사실 이때부터 들어오셔도 붙을 수는 있지만 불안해. 그러니까 다른 데 하시다가 오시는 분들이 여기부터 이렇게 계세요. 근데 생동차 올해도 그러셨어. 올해도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험에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작업을. 그리고 그러면 그래 당신이 그래 올해 12회를 기준으로 그렇게 강의를 해가지고 그 결과가 어떤데? 그래서 뭐 예상 문제 맞췄어?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제 말을 할게요. 요 문제 5문제잖아요. 총 그죠? 5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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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가 맞췄어요. 예상 문제로. 언제? 어떻게 맞췄냐고요? 요때 3순환 4순환 5순환이죠? 5순환 때 4순환 5순환 때 4문제가 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3순환 때 1문제 맞았고 해서 전체 다 맞았어요. 특히 5순환 문제 때는 중복해서 맞췄어요. 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번 맞췄어요. 여러 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강의를 안 듣다가 요때부터 들으셨던 분들 아니면 사순환 요때부터 제대로만 들었던 분들도 내 문제 낸 것만 그것만 외워서 또 올해 시험 행정사실무 부분 다 점수 이상은 다 맞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똑같았어요. 문제를 똑같이 저 귀신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냈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놀랐어요. 근데 작년에 시험도 100%는 아닌데 똑같이 나왔었는데 나는 똑같이 안 나오는데 수강생이 똑같다고 그래 자꾸 해서 안 똑같은데 올해는 정말 똑같아. 예. 뭐 그렇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이 또 갔네. 그죠? 시간이 좀 갔어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또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오늘 첫날이고, 오리엔테이션이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된 건데, 잠깐만, 오리엔테이션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러면, 요거, 특성별로 요거만 할게요, 그러면. 차라리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잡고. 자, 행정심판법이에요,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은 뭐예요? 절차예요, 절차. 행정심판 절차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절차법하고 실체법하고 무슨 관계를 아세요? 무슨 그러세요? 들어보셨어요? 처음이죠. 여러분들 민법을 공부하셨잖아. 1차 시험을 보셨으면 앞으로 1차 시험을 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법률 과목 하면은 여러분들 주위에 과거에 변호사 시험, 그러니까 사법시험이라고 하죠? 저도 이제 그거를 봤던 사람인데 사법시험을 준비하시고 변호사, 판검사 되신 분들이나 지금 로스쿨 들어가서 변호사 자격증 시험을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위 애들. 그쵸? 이분들이 보는 시험들은 그분들이 시험 보는 겹치는 게 뭘까요? 여기서. 똑같은 거 있어요. 민법. 하고 행정법. 변호사 시험. 똑같아요. 똑같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요 행정사 신고법 중에 행정심판법. 요것도 변호사 시험에 나오는 범위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행정심판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을 하죠. 행정소송법. 그래서 제가 이거 문제집을 만들었는데, 변호사 시험 문제를 제가 갖다가 썼어요. 그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사실은. 6월에 시험에. 그 시험 문제.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그러면, 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죠, 사실. 민법과, 그러면, 자, 당신이 말하는 이 민법이라는 과목과, 그 다음에 이 행정심판법이 변호사 시험에 똑같이 나온다고 하는데, 뭐가 다르냐? 과목의 특성이 뭐가 다르냐? 그 얘기만 하고 이제 조금 쉴게요, 그러면. 그 얘기만 하고. 왜냐면 이거는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고, 기초 중에 기초고, 최소한 우리가 법률 과목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 상식마저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왜? 너무나 당연하니까. 아까 그랬잖아. 윤리 과목이니까, 윤리나 사회 과목이니까. 근데 막상 말을 하려고 하면 못해. 너무 당연하니까. 그런 과목.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쓰는 시험이잖아요.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써야 되잖아. 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민법으로 볼게요. 그럼, 우리가 볼게요. 자, 실체법이라는 걸 여러분들 이제 듣게 될 거예요. 실체법이라고. 듣게 될 거예요. 그럼 변호사 시험은, 이제 변호사 기준으로 놓을게요. 자, 변호사 시험 실체법을 공부를 해요. 뭘까? 대표적인 게 실체법은 민법이에요, 민법. 민법이 뭐예요? 여러분들 1차, 2차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법은 뭐예요? 사인. 민자가 뭐야? 백성민자예요. 백성민. 여러분들, 우리 다 백성이잖아. 그죠? 백성들하고 관련된 법이야. 그게 민법이야. 그죠? 외국에서는, 지금은 이제 프랑스라고 하지만, 우리 이제 민법이 처음에 이제 뭐 나왔을 때는, 옛날에는 유럽에서는 시민이라고 했단 말이죠. 시민. 우리는 백성이라고 했고, 거기는 시민이라고 했잖아요. 민중이라고도 했고. 그 사람들 관계예요. 민법. 개인 간의 문제, 개인 간의 법률 관계가 어떻게 규율되는 것이. 그래서 권리 의무, 민법, 시민들 간에, 백성들 간에 권리, 의무, 권리하고 의무가 있을 거 아니야. 야, 갑동이 너는 이런 권리가 있어. 야, 을동이 너 이리 와. 너는 이런 의무가 있어. 너는 권리와 의무가 이렇게 있어. 이거를 규율하는 거지. 그죠?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쉽죠? 이게 실체법이야. 이게 민법의 대표적인 거라고. 그러면 민법이 있으면 백성들 간의 문제야. 근데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백성들 간의 문제가 아니라 상인들이 생겼잖아. 상인들 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민법에서 파생된 게 상법이야. 이거는 뭐예요? 상인상자 쓰잖아. 그죠? 근데 상인들 간에 권리하고 의무를 따지는 거야. 이런 게 실체법이라고. 상인들 간에, 백성들 간에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법. 따져 명문으로 법에다가 딱 박아 놓는 거.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 법에 따라야 돼. 안 따르면 어떻게 돼? 손해배상 청구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제집행 들어와. 여러분들 누구한테 돈을 빌렸고, 돈을 빌렸으면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기잖아.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잖아. 근데 말을 안 들어먹잖아, 인간들이. 그 누가 정해? 판사가 정하는 거야. 그 판사는 뭘 보고 정해? 그냥 정하는 거 아니잖아. 민법에 따라서 정한다는 거야. 됐죠? 이렇게 하면 이해되시죠? 그게 민법이고, 그게 실체법이야. 그럼 절차법. 그러면 절차법은 뭐예요? 절차법은. 우리가 배웠다는 거 행정심판법. 우리가 배울 거. 이게 행정심판법. 근데 행정심판법은 범위가 적어. 그래서 이걸 뭐냐면 행정쟁송법이라고 할게요.
행정쟁송법이에요. 행정쟁송법. 행정소송이라고 할게요, 그냥. 행정소송이. 여러분, 이제 행정소송법이, 행정소송법, 그 다음에 행정심판법을 합쳐서 행정쟁송법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 우리는 행정쟁송법 중에 행정심판법만 배우는 거야. 왜? 우리는 소송 대리인이 아니잖아. 변호사가 아니잖아. 근데 변호사 시험은 대리권을 갖고 있잖아. 변호사들은. 그래서 행정심판법이 아닌 행정심판법 포함해서 행정소송법까지 공부를 한단 말이지. 그 말고도 이제 이거 말고도 민사소송법. 줄여서 민소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형소법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백성들 간에 권리와 의무를 규율을 해놓고 따졌어 해서 딱 법으로 만들어놨고 그거를 따르라고 했는데 못된 인간들이 있잖아. 말을 안 들어먹어. 그러면 판사가 딱 정해줬잖아. 야, 갑동이 너는 을에게 언제까지 갚아. 언제까지 뭘 해. 라고 딱 법을 정해놨어. 그렇게 판결을 내린단 말이야. 판결문을 딱. 근데 이 갑동이란 놈이 말을 안 듣는 거야. 을동이하고 싸우고 있는데 판사 말도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면 을동이란 사람이 판사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집행은 못 하잖아. 집행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판결문은 그냥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한 거야. 판사의 판결문이 휴지 조각인 거야. 그렇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 그거를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거야. 이거. 됐죠? 강제로. 그래서 여러분을 경매 붙인다라는 말이 그 말이야. 왜? 을동이는 갑동이한테 돈을 빌렸는데 안 갚잖아. 갑동이가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해서 이겼어요. 을동이 너는 갑동이한테 돈 갚으라고 했는데 안 갚어?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돼? 갑동이 입장에서는 강제 집행, 경매 신청이 들어가는 거예요. 을동이 집을 경매를 붙여가지고 자기가 빌려준 돈 받아가는 거지. 그 법이 뭐라고요? 그런 법을 규율하는 법이 절차법이라는 거예요. 됐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실체법을 실현시키는 법이에요. 실체법을 뭐라고요? 실현시키는 법.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법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법 체계가. 여러분들은 실체법과 그 다음에 일부 절차법을 배우시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네.